6월 17일 월요일 보문 연습용 뉴스입니다. 중앙아시아 3국 순방에 나선 윤석열 대통령이 첫 국빈 방문국인 투르크메니스탄에 도착했습니다. 윤 대통령은 공식 환영식에 참석한 뒤 세르다르 베르디 무하메도프 대통령과 정상회담을 갖고 한국 기업의 에너지 플랜트 사업 진출 확대 방안을 논의할 예정입니다. 회담 이후에는 MOU 서명식과 공동 언론 발표를 하는 등 본격적인 순방 일정에 돌입합니다. 윤 대통령과 부인 김건희 여사는 이날 저녁 베르디 무하메도프 대통령이 주재하는 국빈 만찬에 참석합니다. 6월 18일 화요일 보문 연습용 뉴스입니다. 국민권익위원회가 윤석열 대통령의 배우자 김건희 여사가 명품 가방을 수수해 청탁금지법을 어겼다는 비위 신고 사건에 법 위반 사항이 없다며 종결 처리했습니다. 권익위 정승윤 부위원장은 브리핑을 열고 권익위 전원위원회에서 논의해 의결한 결과 청탁금지법상 공직자의 배우자에 대한 제재 규정이 없기 때문에 김건희 여사에 대한 신고 사건을 종결 결정했다고 밝혔습니다. 공직자에 해당하는 윤석열 대통령과 명품 가방을 건넨 최재형 목사에 대해서도 직무 관련성 여부와 대통령 기록물인지 여부를 논의한 결과 역시 종결 결정했다고 말했습니다. 6월 19일 수요일 보문 연습용 뉴스입니다. 오늘 저녁 6시 반쯤 서울 용산구의 한 고층 아파트 30층에서 불이 나 1시간 반 만에 꺼졌습니다. 이 불로 건물을 미처 빠져나오지 못한 주민 6명이 소방대원들에 의해 구조됐고 22명이 긴급 대피했습니다. 또 이들 중 9명이 연기를 들이마셔 현장에서 치료를 받았습니다. 소방당국은 발코니에 있던 에어컨 실외기에서 불이 시작된 것으로 보고 정확한 화재 원인과 피해 규모를 조사 중입니다. 6월 20일 목요일 보문 연습용 뉴스입니다. 서울시 교육청이 학생들의 인권 증진 및 인권 친화적인 학교 문화를 조성하기 위한 제3기 학생인권 종합계획을 수립했습니다. 2024년부터 2026년까지 시행되는 제3기 학생인권 종합계획의 비전은 다양성이 존중되고 인권이 보장되는 서울교육으로 공존의 교육공동체 실현과 학생인권 증진을 목적으로 합니다. 이번 계획에는 특히 최근 교권이 추락했다는 지적에 대응해 교권의 교육활동 보호를 지원하는 내용과 기초학력 보장 지원, 기후위기 대응 교육 강화 등의 내용도 추가됐습니다. 6월 21일 금요일 보문 연습용 뉴스입니다. 미국 국무부는 블라디미르 푸틴 러시아 대통령이 북한을 방문할 것이란 러시아 언론 보도에 대해 유엔 안전보장이사회의 대북 결의를 준수하라고 촉구했습니다. 미 국무부 당국자는 언론 브리핑에서 북한과 관련한 유엔 안보리 결의는 여전히 유효하며 러시아를 포함한 모든 나라에 준수할 의무가 있다고 말했습니다. 이어 우리는 북한의 불법적인 대량 살상 무기와 탄도미사일 프로그램 관련 국제적 의무와 공약을 존중할 것을 러시아를 포함한 모든 나라들에 계속 촉구할 것이라고 덧붙였습니다. 6월 22일 토요일 보문 연습용 뉴스입니다. 상품 수지 흑자가 줄어들고 외국인 투자자에 대한 배당이 늘면서 우리나라 경상수지가 1년 만에 적자로 돌아섰습니다. 한국은행이 발표한 국제수지 잠정 통계에 따르면 지난 4월 경상수지는 2억 9천만 달러로 약 3,990억 원 적자로 집계됐습니다. 작년 5월 이후 올해 3월까지 11달째 이어진 흑자 행진이 멈춘 것으로 다만 올해 1월에서 4월까지 누적 경상수지는 165억 5천만 달러로 지난해 같은 기간보다 238억 8천만 달러 개선됐습니다. 6월 23일 일요일 보문 연습용 뉴스입니다. 공정거래위원회는 카카오 엔터테인먼트가 자사 관계사에 유리한 방식으로 음원 유통 수수료를 차별해서 부과했다는 의혹과 관련해 현장 조사에 착수했습니다. 공정위는 오늘 카카오 엔터테인먼트 본사에 조사관을 보내 음원 유통 계약 관련 자료를 확보하고 있는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앞서 빅플래닛메이드는 카카오 엔터테인먼트가 일반 업체에는 20% 안팎의 수수료를 요구하는 반면 관계사에는 5에서 6% 정도의 수수료만 부과하고 있다며 공정위에 신고했습니다.